다 늙어가지고 벤츠 끌고 부자 되면 뭐하냐, 영앤 리치 모르냐, 영앤 리치? 결국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장난하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당장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모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간 선호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부와 그리고 당장의 편리함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을 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비트코인 장투하면 부자 된다, 요거 요즘 거의 다 동의하실 거라고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이 책 아세요 여러분? 비트코인 1억 간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2018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근데 이때 가격이 막 2017년에 비트코인 광풍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할 때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갔던 시점이 있어요. 아마 그때 적었던 책이 아닐까 싶은데, 그때 분위기 잠깐 보면요, 비트가 400만 원을 찍을 때가 있었어요. 2017년 초에요. 지금 400만 원도 거품 소리 나오는데 거기서 25배를 더 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점인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버블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5배를 더 간다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요, 여러분 지금 비트 1억 간다 라고 하면은 다 쇼짜 봤니? 라고 물어봅니다. 왜죠? 지금 1억 5천 가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라는 예시로 일부러 1억을 잡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올라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장기 투자하기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인정을 많이 받는 분위기가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비트 그때부터 들고 모으신 분 계세요? 올해 모아봐야 한 4, 5년이 일반적일 거고요. 4, 5년 모으신 분도 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 투자라는 게 진짜 어려워요. 롤러코스터를 진짜 오래 타는 거에 비유를 합니다. 요 그림이 저는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장투 직접 안 해보면은 그냥 갖고 있으면 알아서 올라가는데 천천히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장기 투자 해보시면요, 가다가 내리다가 가다가 또 떨어졌다가 더 깊게 내려왔다가 이런 모든 과정을 참고 견디는 게 장기 투자입니다. 실제로요, 1,000만 원에 달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400만 원대로 약 80% 가까이 가격이 내려온 적도 있었고요, 8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올랐던 게 1,000만 원 선까지 내려온 적이 있어요. 거의 반에 반 토막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뒤에도 버티고 버텼으면 또 1억 6천까지 찍는 거를 보실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또 1억까지 내려왔다가 촬영을 하는 오늘 기준으로는 다시 1억 5천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등락을 멘탈로 견뎌내야지만 장투의 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말은 급상승과 대하락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한 번 내려오면은 몇 년 동안 바닥을 기어가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견디는 게 보통 멘탈로 된다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도지산 순간이라고 해가지고요, 직접 라이브로 부르신 게 있는데 감정이입이 장난이 아니에요. 중요한 가사는 이겁니다. 본전 찾으면 다시는 코인 안 해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 한번 코인에 세게 물려보시면, 아 제발 본전만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정리하고 다시는 코인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 마음입니다. 저도요 실제로 3,600만 원일 때부터 비트코인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요때쯤 있죠, 21년에서 23년까지 요 기간에 2천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는 걸 그대로 다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3,600까지 도달을 하더라고요. 본전이 오니까 아 이제 팔고 때려칠까? 탈출 기회 줄 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3,600에서 한 3,800, 4,000쯤 가는 식으로 조금 더 오르면은 아 이득 줄 때 팔아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차라리 막 2천만 원까지 떨어지고 거의 반토막 나고 이러면요, 그거 견디는 거는 차라리 쉬워요. 안 쳐다보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게 버티고 버텨서 내가 산 가격이 왔다, 여기서 올라갈 수 있나? 지금 도망가야 되나?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장투를 못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장투의 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한 걸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마시멜로우 실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꼬마애한테 마시멜로우를 하나를 줍니다. 안 먹고 15분 버텨봐, 그러면 내가 이따가 와서 2개로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나와요. 어떤 아이들은 문 닫자마자 그냥 먹는 애들도 있다고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기다려서 2개를 먹기도 하는데, 제일 흔한 유형이라고 제가 전해드린 거는 문 닫고 이 사람이 나갑니다. 그 뒤로 한 5분 정도 버텨요. 그러고 나서 못 견디고 먹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투자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 끝에 본전이 왔으니까 더 미래까지 보기엔 너무 힘드니까
팔아치울 것인지 혹은 미래의 더 큰 부를 위해서 참고 인내할 것인지 요 마시멜로우 실험의 비유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시간 선호도라는 개념을 그래서 저는 마시멜로우 실험, 우리가 참고 버티는 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지금 소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누릴 것이냐 혹은 나중에 더 큰 부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 나의 소비로 미뤄두느냐, 요거를 지금 시간을 얼마나 선호하느냐, 내가 얼마나 빨리 누릴 거냐라는 개념으로 시간 선호도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 선호가 높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돈을 써버리고 그 효율을 오랫동안 누리게 되자, 누리는 시간을 나는 선호를 하겠다 라는 얘기고요. 시간 선호도가 낮다라고 할수록 지금 그냥 사는 것보다 미래를 대비해서 모아두자 라는 게 시간 선호가 낮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 가져왔어요. 와, 이 정도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다. 왜요? 내일 죽으면 그게 평생이니까요. 좀 극단적인 예시로 농담처럼 가져왔는데, 시간 선호가 높다는 게 약간 요거랑 비슷한 면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차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당장 사서 써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게 보통의 시간 선호도가 높은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모으려고 하면은 시간 선호도가 엄청나게 낮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트코인을 오래 모아갈 수 있고요. 저도 채널 내내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5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가까이 꾸준히 모을 생각을 하는 게 비트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반대로 시간 선호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대출 왕창 끌어다가 차 사고 그거 타고 돌아다니는 걸 지금 누리겠다 하는 카푸어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시간 선호도가 높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맥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최대한 모으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길을 택한 사람들은 시간 선호도가 정말 극도로 낮은 편입니다. GPT한테 비트코인 모으는 사람들, 비트맥시들을 그림으로 그려줘 라고 했더니 비트코인 모으느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줬는데 표정을 굉장히 행복하게 그려주더라고요. 지금 당장 가난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어차피 나는 나중에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라고 기뻐하는 표정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구를 적어봤습니다. 비트를 모으기 위해서 자발적인 가난을 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발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가난이라는 것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요? 어차피 미래에 부자가 될 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비트맥시가 제일 바람직한 비트코인을 모으는 자세라고 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보통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같은 일반인들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당연히 없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돈 쓰고 싶은 데 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자녀가 있다, 이거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거의 맹신, 제가 맨날 종교로 얘기하죠. 진짜 맹신 수준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당장을 참을 줄 아는 시간 선호도가 낮은 또의 절제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비트코인을 모아야 될까요? 이런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당장의 소비도 우리는 하고 싶어요. 이거 제가 인스타 허세짤이라고 해서 가져온 건데, 좋은 집에도 살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요, 좋은 시계도 차고 싶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많죠. 이 모든 거를 미래를 위해서 당장을 계속 참는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이거 하다 보면은 다 늙어가지고 벤츠 끌고 부자 되면 뭐하냐, 좀 젊을 때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영앤 리치 모르냐, 영앤 리치?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시간 선호도가 제로가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려요. 제로에 가깝게 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게 만약에 시간 선호가 제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나 당장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먹지 않겠다, 극단적으로 절약만 하다가 죽어도 된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소비를 안 할 순 없어요. 적당히는 해야 돼요. 다이어트도 극단의 다이어트는 결국에 실패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저는 욕망이 뒤틀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에 이상한 데서 터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도 잘 참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게 몸에 안 좋은 거 폭식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하면서 살아야지 오랫동안 롱런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그림은 이런 겁니다. 벤츠는 아니지만 벤츠
벤츠를 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시계도 롤렉스 같은 거라고 자기 세뇌를 하고요. 커피도 이거 진짜 손으로 열심히 그렸고 이런 식으로 아쉬운 대로 해소를 하면서 살아야지 그 시간 선호도 자체를 0으로 끌고 가는 노력은 잘못된 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냥 이것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시계도 필요 없고 다 참으면서 살 수 있어. 극한의 인내가 가능하시는 분들은 비트맥시의 길을 걸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극한으로 줄여내는 게 가능하다면요. 현실적인 방안을 그래서 저는 좀 고려를 해봤는데 결국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 자유 운운하시는 분들께서 패시브 인컴 이거 단어 많이 쓰시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길을 만드는 걸 이야기하죠. 패시브 인컴으로 보통은 경제적 자유라고 해서 안락하고 그냥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그렇게 나오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모으셔라 라고 얘기 드려요. 단계는 간단합니다. 열심히 일해서요 월급 받고 뭐 사업해서 장사하고 돈 벌고 하는 것들 모으세요. 그걸 가지고 패시브 인컴 구축을 하는데 먼저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들 일하시는 거 여기 패시브 인컴 꿀단지에다 집어 넣으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모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패시브 인컴에서 나오는 소득, 거기서 나오는 소득만 갖고 비트를 구매하고 저장하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꽁돈으로 비트를 사는 기분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은행 이자 받아서 그 이자만 가지고 비트코인을 산다. 이자 정도야 뭐 투자할만 하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혹은 뭐 월세를 받았다. 내가 부동산이 있어갖고 월세를 받는다고 해보죠. 월세 받은 돈으로 그 중에 반 정도만 비트코인 사는데 쓰지 뭐 라고 해서 꾸준히 매달 비트코인을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얼마든 간에 뭐 어차피 공짜로 산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리적인 타격이 훨씬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모으는 제일 좋은 방법은 패시브 인컴을 구축해서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 모으는 게 제일 마음 편하게 모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패시브 인컴에 나오는 것만 사는 것보다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내가 지출 통제가 좀 잘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요. 패시브 인컴에다가 번 돈을 다 집어넣으세요. 거기서 나오는 정말 작은 소득만을 가지고 생활을 하십시오. 패시브 인컴의 단지의 크기를 늘리는 데 집중을 하시고요.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비트코인 사고 남은 돈만 가지고 생활을 해보세요. 이래서 버는 돈과 나머지 패시브 인컴을 전부 비트에 쏟아 부으시고 그 외에 일부 금액만으로 소비를 해보십시오. 이거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빠르게 미래의 불을 땡겨올 수 있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요거에 가깝게 살고 싶어 하는데 저는 사실 시간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놀고 먹고 싶고 좀 더 일 안 하고 싶고 그냥 좀 더 편한데 살고 싶고 이런 욕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케이스에 가깝습니다. 이래서 번 돈을 꿀단지에 집어넣고 여기서 나온 돈을 일부를 소위 모으는 데 쓴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패시브 인컴 나오는 데서도 쓰고 일해서 번 돈으로도 좀 쓰고 남은 거를 비트코인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솔직히 많진 않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패시브 인컴을 구축을 해두고 거기에서 비트코인을 모아라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근데 패시브 인컴 만들려면 여러분들 제일 흔히 하는 게 뭐죠? 월세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오피스텔이라도 사야 뭐 남한테 월세를 받던지 좀 더 뭐 돈이 있으면 아파트 월세를 받던지 뭐 상가 월세를 받던지 뭐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이거를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장난하냐? 뭐 이런 생각 드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일단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 제가 가져올 내용이 당장 큰 자본 없이도 조금의 패시브 인컴부터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 올라오는 거 놓치지 말고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다음 영상이 더 편하게 찾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을 아껴서 패시브 인컴 만들고 그걸로 비트코인 모읍시다. 화이팅입니다.